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코트린 앱 프로그래밍 책의 셋째 마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마당에서 코트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셋째 마당부터는 우리가 영화 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기능을 만들어 가볼 텐데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앱을 만들기 위한 다른 내용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마당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깊이 내지는 이 내용의 수준이라고 하면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셋째 마당의 내용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마당의 그 내용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실무용 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둘째 마당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제 실무 앱에 사용되는 정도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좀 지쳐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뭐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뭐 만약에 뭐 100m를 달린다라고 하면 100m 달리는 걸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한다 생각을 하면 좀 많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다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 마당의 1장에서는 워밍업 같은 겁니다. 우리가 둘째 마당 또는 첫째 마당 진행할 때도 워밍업처럼 첫 장을 진행을 했죠. 셋째 마당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실제 앱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앱의 기본 화면, 즉 실무용 앱을 구성하려고 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가기 메뉴 같은 거. 그러니까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햄버거 모양으로 아이콘이 있고 그걸 누르면 슥 나타나는 게 있죠. 그걸 누르면 그 안에서 어떤 다른 메뉴나 다른 화면을 직접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화면의 아래쪽에다가 하단 탭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탭 버튼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그 기능의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뷰 페이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 하면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하는 용도로 뷰 페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앱의 기본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화면에 들어가는 것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새로운 앱을 만들 때 그 기본 화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갖다가 필요한 만큼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본 화면을 위한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 둘째 마당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영화 앱의 화면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화면만 만드는 게 중심은 아니니까요. 네.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영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중간중간 적용이 될 겁니다. 첫째 마당의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당의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미지와 이벤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단 탭이나 바로가기 메뉴, 뷰 페이저를 만들려고 그러면 세 가지 내용 정도를 더 다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지 뷰 같은 것들 봤었죠.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 내용처럼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할 때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자, 드로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로블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화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둘째 마당에서 알아봤는데 그거를 좀 더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봅니다.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셋째 마당 1장에서 다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와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파일은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자,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도록 할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로젝트는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라고 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이면 첫 번째 창의 대화 상자에서는 Next 누르고요. 두 번째 대화 상자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My Image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 누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우리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미지는 우리 iconfinder.com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미리 제공되는 걸 갖다 놓고 싶다면 우리 그 GitHub에 올려놓은 프로젝트 파일에서 res 밑에 드롭을 폴더를 보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미지가 있겠죠. 자,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놔 보겠습니다. res 드롭을 폴더에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 res 밑에 드롭을 폴더 밑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폴더 선택을 하고 OK 누르면 자, 이 이름으로 할 건지가 나오죠. car.png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OK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ar.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죠.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있던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요. 이게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미지 뷰를 화면 위쪽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위쪽에 추가하면 이렇게 화면에 추가가 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거기에 보여줄 건지를 선택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아까 추가했던 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죠? 위쪽으로 올려서 보여주면 위쪽 그 연결점을 연결해서 연결선을 만들고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 뷰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이미지 위드스와 하이트가 있죠. 레이아웃 위드스의 속성에다가 만약에 120 dp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20 dp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 이 이미지 뷰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죠? 크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안에 보이는 이미지의 크기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 같은 데서 작업을 해서 자, 뭐 이게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틀리지만 만약에 100픽셀 바이 100픽셀이다라고 한다면 그 100픽셀 바이 100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요 120dp라고 하는 크기에 맞춰서 리사이즈가 되는 거죠. 크기가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보여지도록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이걸 200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가로하고 상관없이 원래 비율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 이미지 뷰의 속성 중에서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력 상자 같으면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풋 타입이 뭐예요? 만약에 여기에 입력 상자를 하나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입력 상자가 있으면 입력 상자에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풋 타입은 우리가 인풋 타입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패스워드다 그러면 저 패스워드라고 하는 인풋 타입 저 넘버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있죠. 저 텍스트 패스워드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그걸 점점점점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넘버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체크를 하면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하려고 할 때 자판이 키패드가 숫자 키패드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인풋 타입처럼 자, 이미지 뷰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가 자, 이 이미지 뷰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리사이즈가 될 수 있는데 그 리사이즈 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인사이드, 그다음에 핏 스타트 이런 게 있죠. 자, 핏 스타트로 하니까 왼쪽에 가서 붙었네요. 핏 엔드라고 하는 걸 하니까 오른쪽에 가서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센터 인사이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채우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feed xy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조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미지 뷰와 에디트 텍스트라고 부르는 입력 상자가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얘는 스케일 타입, 얘는 인풋 타입으로 뭔가 조정될 수 있다. 뭐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형식, 즉 타입이라고 하는 게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미지 뷰의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번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